검찰이 요즘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산업자원부 관련해서도 어제 압수수색했었고 삼성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고. 근데 이 건들이 다 최근 건들이 아니거든요. 그치. 몇 년 전 뭐 혹은 9개월 전 뭐 시작됐던 이야기들을 묵혀놨다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묵은 사건을 꺼냈다. 그럼 검찰은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검찰이 뭔가 수사 행위를 하는데 뭐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수사 행위를 하는데 검찰의 의도를 우리가 의심하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서글픈 거죠. 말도 안 되는 그치. 거죠. 네. 누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네. 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저걸 하지? 라는 것을 내가 분석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있을 뭐 검은 속내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화가 나요. 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 같고 검찰의 그런 행위가 실시간으로 언론에 계속해서 중계가 되고, 그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라든지 기업사회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압력을 느껴가지고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틀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를 쓰게 되는, 이건 사실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서글프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저희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냐면, 검찰에서는 2019년도에 고발된 사건을 왜 여태까지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얘기는 똑같이 구조가 그런 거거든요.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이 이제 그 공공기관들 수장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라고 했다라는 걸로 수사를 받아서 재판받고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산업자원부 장관도 산하기관 뭐 4개 자회사 사장들에게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데, 검찰의 얘기는 뭐냐면 그 환경부 장관 재판이 올해 1월에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가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일단 시점이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왜 그러냐면 합리적이에요. 환경부 장관이 기소가 됐던 게, 재판에 넘겨졌던 게 2019년 4월이었고요. 그렇죠. 산업부 장관이 고발된 게 2019년 1월이었어요. 두 개가 같이 시작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는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는 수사를 안 하거나 묵혔던 거지. 묵혔거나 아니면 꺼리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자세히 보면 이제 발전소 관련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에너지 연결되면 원전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네. 당시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그때 감사했던 내용도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부분을 들여다 파다 보면 그러면 최종 책임자 누구야라고 타고 올라가게 된다면 네. 이게 앞서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가능성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너무 짜증난다는 거지. 검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서 말하는 나도 짜증나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다 미리 생각하고 방어막을 쳐놔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네가 말한 것처럼 네. 그나마 학습이라도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않을 거야. 어쨌든 딱 보는 순간 이걸 왜 이제 와서 지금 이러지? 이건 혹시라는 생각이 겹치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저희도 뭔가 이건 좀 찜찜하다 네.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네티즌들이 직접 움직이죠. 적극적인 네. 방법으로,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어 김건희도 아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라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유하시고 알아보시고. 네. 당선자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고 후보 시절부터 이제 공언했던 게 대기업. 네. 그 다음에 전 정권에 적폐가 있다면 수사해야지, 해야죠 했던 그 인터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검찰의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인데, 미리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법리적으로만 뭘 따지는 것과 정치적인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치권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저 박시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검찰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피부로 와닿지 않죠. 정치권들의 그들만의 아젠다가 되어버리면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시민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훅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를 들면 개미 투자자들이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는 어떤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법을 어겼던 정황들이 막 밝혀지는데도 뭐 소환조차 안 된다. 그럼 검찰은 왜 사람 가려가면서 조사하고 누구는 조지고 누구는 안 조지냐, 이런 식의 것들이 감성적으로 다가왔을 때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산자부 관련된,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죠 관련된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는 검찰의 행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